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세종 안성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세종시 전동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6개월 만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산시청사 의회동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의회동 개청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독립된 의회 기능 공간 확보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였던 현 박경기 아산시장이 낸 성명서입니다. 박 시장은 성명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연 전 아산시장이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2021년 6월 윤모 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매매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날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된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입한 등기인이 오 전 시장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 씨라는 점을 미뤄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성명의 내용과는 달리 해당 부동산은 담보 신탁이 됐었고 매수인은 성만 같을 뿐 친인척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 측이 기자로부터 허위 매각 의혹 정보를 공유받고 추가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시장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한편 허위사실 공표죄의 최소 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박 시장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행금 천안시 의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서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전동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원입니다. 세계 마을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최근 마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 안성고속도로가 마을 인근을 지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터널과 도로 공사를 위해선 공사 차량이 마을길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워낙 폭이 좁다 보니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 불보듯 뻔하단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을에 식수원이 고갈됐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작년에 이 터널을 뚫으면서 작년에 이 동네 물이 고갈이 됐었습니다. 고갈이 돼가지고 진짜 먹는 물도 못하고 지금 시골에도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는데도 엄청난 난감을 작년에 했었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마을도로 관련해선 공사 추진을 위해 설치하게 될 공사용 가설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가 농어촌도로 지정과 보상 작업을 책임지면 한국도로공사는 폭 6m에 이르는 도로 확포장을 맡는 구조입니다. 또 식수원 부족 사태는
올해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기로 관계기관이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익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사익이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한데 오늘 그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첫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공사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자체와 시공사 그리고 주민들이 상호 합의를 이룬 모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청사 의회동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의회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모두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1층에는 주차장이 조성됐으며 2층에는 허가과와 위생과, 3층에는 공공시설과 개발정책과 등 행정부서가 입주했습니다. 또한 4층과 5층은 의장실과 의회 사무국, 본회의장 등 의회 사무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의회동 개청으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했던 행정 사무공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독립된 의회 기능 공간 확보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청사를 개청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감과 그 과제를 함께 몸에 담고 여러분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바르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성장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산시 발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 주도성 인식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충남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의 핵심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였습니다. 기초학력 종합 시스템인 온체험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구야 만나자, 도란도란 친구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 정서 회복과 관계 향상에 중점을 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오는 9월 현재 연구정보원을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바꿔 미래교육의 평가 체제를 전담합니다. 평가정보원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이달 중에 우선 설치합니다.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올해 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관리하며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다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활성화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체험센터를 만드는 등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도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는 학생들의 자아 성장을 위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공감 36.5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학교 신설과 재배치를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를 23명으로 낮추고 오는 2026년 20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까지 충남에 23개 학교 신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로 27개, 50개 학교가 서는 거예요. 50개 학교가 서면은 어지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더라도 직선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기관별로 한 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사자성어를 정하곤 하는데요. 세종시청과 의회, 교육청이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세종시가 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자는 의미의 동심동덕입니다. 지난해 2개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쪼개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쳐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해 진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미래전략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세종의 발전, 충청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손들에게 큰 덕을 쌓아놓는,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시의회가 정한 사자성어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은 공존 공영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뜻입니다. 의회의 기본 원칙인 민의 수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업에 충실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고, 아울러 세종시에서는 신도심과 원도심, 도시와 농촌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한자 대신 순 우리말 4글자로 이뤄진 함께 가자, 함께 살자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세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로 웃음 짓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 정책 목표와 비전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 각 기관의 바람대로 흘러갈 것인지도 올 한 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 중 하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농협과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남세종 농협 등 지역 농협 8곳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우수품질 지역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공급과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농협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합리적 유통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년 6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담은 일명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을 기록하다라는 제목의 이 백서에는 2020년 2월 22일 세종시 첫 확진자 발생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현장 대응 과정이 타임라인별로 수록됐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과정을 기록해 향후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백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2,9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8.7%, 1,19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이 생긴 만큼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산 세무서 이전 무산으로 방치되고 있던 온천지구 공공청사 용지를 정부가 매입했습니다. 다만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산시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말 준공된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전체 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중 5분의 1이 공공청사 용지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아산시는 지난해 6월까지 4차례나 정부에 비축 토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세무서가 납세자의 편의 등으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수요 공급 비매칭이라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민선 8기 들어 시는 해당 부지의 청년주택 건설 등을 검토했지만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해당 부지를 비축 토지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아산시가 응하면서 소유권은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매매 금액은 약 125억 원입니다. 시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보다 정부 매입이 오히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여기에 매년 2억 원가량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매매는 장래 행정 수요에 맞춰 토지를 비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해당 부지의 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에 시는 전문가의 의견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서 예정 부지를 매매 결정을 한 이후에
금년 초에 정부기관의 타겟층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이전이 무산되면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던 공공청사 용지가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가정에서 버려지는 종이팩을 용량과 매수에 따라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바꿔줍니다. 또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줍니다. 교환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3월부터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학습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성인으로 초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아산 시민입니다. 교육은 초등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요일별로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며 초등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을 지참해 다음 달 28일까지 아산시 평생학습관으로 하면 됩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역본부 단국대 의료원지부가 겨울철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은 11일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주택 거주자와 아동 빈곤 가구 등 50곳을 찾아 이불 50채를 전달했습니다. 단국대 의료원 지부는 노숙인과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유예합니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과 전이, 부강, 금남면 전통시장 주변이며 주정차 가능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등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2번과 7번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변경해 운영합니다. 현재 두 노선의 기종점은 남부고가교 회차지로 다음 달부터는 두정역 입구 정류장과 두정역 푸르지오 정류장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청담동과 신방동, 쌍용동 직통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7번 노선에 차량 한 대를 추가로 증차해 배차 간격을 16분으로 동일하게 운행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제7대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아산 시민으로 모두 4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의회에서는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부여와 위촉장 수여, 다른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회 견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8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